이기야. 이게 무슨 어디 커뮤니티에서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이기야는 일베에서 쓴 네. 말. 아 그래요? 그 비하라기보단 거기에서 주로 쓰이는 말. 근데 주로가 아니라 일베에서만 쓰는 맞아요. 이야 이거. 근데 그 실제로 사투리잖아. 고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고마워했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사이다는 없고요. 그냥 대들기나 보고 싶습니다. 대들기가 주는 맛있는 고구마를 끊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이게 박명수의 명대사죠. 뭐예요 이게? 사이다는 없고요. 그냥 대기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꿈은 꿈은 없고요. 없고요. 아, 아, 나 요즘 더워서 이런 마음이야. 꿈이 없다. 아, 꿈은 없고요. 그냥 좀 쉬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 그 파이나믹 코리아!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시스 브리브리 브리핑! 네, 첫 번째 기사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 게스트가 오셔가지고 기자들의 근황을 잘 못 들었는데 하나 꼭 소개하고 싶은 근황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해요. 정연욱 기자가 수술했습니다. 근데 빠밤! 맞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눈이 약간 커졌다. 저는 원래 눈이 큽니다. 거짓말하지. 이 눈이 내 눈이야 원래. 그동안 내가 본 눈은 누구 눈이었어? 그동안 이제 너무 안경 도수가 높았어.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무슨 수술이야? 라섹 수술. 수술. 지난주 토요일에 해서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이제 조금씩 잘 보이기 시작.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주 녹화 빼먹었잖아요. 아 너무 아파서 오. 3일 동안 진짜 사경을 하면 너무 지옥이더라고. 그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오라니까. 그렇게 아프지 아니,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프다 그러고 이 사람은 안 아프다 그래서 이쪽 말을 믿었지. 음. 근데 막 눈을 못 뜨고 막 눈이 엄청 시려운데 눈물이 콸콸콸콸콸 나니까 막 네, 얘기했죠. 내가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니까. 아니 그게 꽤 오래가. 그래. 제 그래서 인생 최대의 고통이었어요. 그래. 라섹. 나도 엄마한테 막 화냈어. 막 불 끄라고! 막 이러면서 화냈어. 아니 그리고 이제 내가 라식 훅이랑 헷갈렸는데 라섹이 라식은 수술 끝나면 새 세상이 라식은 열린다는데 안 이거는 아파요. 계속 안 보이니까 막 맞아. 불안한 거야. 한 일주일 동안 이거 계속 안 보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뭔가 공포에 지난 열을 보내고 지금도 이렇게 뭐 완전히 회복돼서 잘 보이진 않는데 잘 보이는 근데 과정. 꾸준히 몇 달 동안 계속 올라가요. 아, 그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빨리 잘 보여야 되는데. 주유소에서 기름 채우면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아직 달리면서도 계속 극장은 못 올라가는 가겠어. 것처럼. 자막이 선명하게 안 보여. 그럼 그런 핑계로 지금 랑종을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랑종 양조 하나도 안 무섭다던데? 무서워서 아마 안 가리면서 지금. 랑종 봐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보니까 랑조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하나도 아니고. 되게 마케팅을 너무 세게 했다고. 본인은 원래 무서운 영화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무서운 거야? 겟아웃 봤어요? 게다가 재밌었죠. 무서웠어? 그렇게 무섭진 무섭지 않았지. 무서운 영화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약간 동양 귀신 이런 게 무섭지. 그치. 곡성 개나 이런 거. 무섭지. 곡성 재밌었죠. 컨저링. 컨저링 재밌었어. 컨저링 저 곡성은 나 무서웠어. 집에서 혼자 불 끄고 봤어. Clap. I'm gonna get you now. 저 자취방에 그럼 혼자. 뭐 에나벨. 에나벨 안 봤어요. 그 일본 영화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령. 약간 령이래 링. 링 이런 링이 거. 무섭지. 약간 근데 동양 곡성은 무섭지 않아요? 곡성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뿔나면서 곡성 아따씨가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아프마다 이제 막 기분이 이럴 때. 더럽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 완전 소름이 쫙 끼치면서 곡성 얘기하면 또 1시간 하지. 근데 이제 랑종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뒷부분에 뭐 무섭긴 해 무서워. 근데 전 뭐 중반 이후부터는 전 이제 눈 감고 봤기 때문에. 왜 눈 감고 봤어요? 응? 잔인해? 아니 잔인하지도 않아. 뭐 잔인하다 해서 근데 왜 잔인한 줄 눈 알았는데 잔인하지 않아. 그냥 보기 불편한 거 아니에요? 전 근데 그런 그런 역치가 높아요. 불편한 거 보는 거에 역치가 높기 때문에 그냥 봤어. 근데 왜 눈 감았냐고? 예? 귀신 아니, 무서웠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저 이제 눈 감고 쭉 봤는데 동양 귀신이 나오면 무섭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런 근데 거 뭐 같아. 아유 하나도 안 무섭는데 여기 바지 젖어 있고 나 무서워 이제. 별거 아니네. 엄마 방 가서 자고 이제 이런 건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눈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혁 기자 이제 라섹 수술을 해서 이제 눈이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근데 안경 왜 쓰는 겁니까 이제? 안경은 일단 아직은 자외선 차단으로 써야 되고요. 맞아. 제가 30년 안경을 쓰다 보니까 불안해. 안경을 못 벗겠어. 근데 나중에 안경 없는데 막 이런다? 맞아요. 지금 그래. 아, 그래? 네. 그막 요새 아까 너무 좋은 게 운동할 때 안경을 벗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계속 이렇게 하고 되게 바보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아니 저는 렌즈를 계속 껴가지고 그거 좀 맨눈에 또 렌즈 빼려고 또 과장한다. 그래서 막 이러면서 눈 아파가지고 아 눈에 렌즈 없는데 계속 없는데 빼려고 그거 빼려고 눈알을 빼는 거야? 아니야. 전 술 마시고 아니야. 그렇게 렌즈를 아니.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 아 왜 렌즈가 안 나오지? 눈알을 막 잡고 막 그래 뭐야 지금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왜 없는 적이? 이 라섹 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겪어봤을 법한. 아니 그리고 계속 예전부터 남자는 라섹을 해야 된대. 그 고통을 자기는 그리고 뭐 라섹하고 아픈데 진통제 일부러 안 먹었다며.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이게 구라인 거를 확실히. 그게 아니라 아니죠. 왜냐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비행기 게임 하는데 폭탄 아끼다가 그냥 죽는 거. 그냥 이거 더 아프면 그러니까 진짜 못 견디겠으면 먹으래. 너무 아픈데 한 번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 안 듣는다는 거 약이. 아니 일단 진통제 3일치를 주더만. 난 안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은 되게 피도 너무 없는 사람이었나 봐. 강한 사람. 2알인가 줬는데 이걸 먹으면 두 번째 효과가 적어진다는 거야. 가지고 진짜 못 견디겠어 먹어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슬슬 안 아픈 거야. 알고 보니까 그때 먹었어야 됐어. 그래서 안 먹고 그냥 하나도 안 먹고 지나갔어. 뭐였어 그래서 그냥. 바보인가? 바보. 계속 필살기 아끼다가 아시죠 여러분? 필살기 아끼다가 그냥 죽는 거.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먹은 거죠 무슨. 아무튼 정혁 기자가 안 그래도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데 더 잘생겨졌다. 너 되게 비웃더라 저번에. 막 폭소하더라. 그런 건 다 챙겨보네. 자기 안 나온 거 안 보거든. 아니 방송은 기본적으로 보지 우리 거는. 이놈 자식이. 첫 번째 아이템은 그래서 그 더 잘생겨진 정혁 기자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근황 얘기 안 해요? 그냥 없죠. 없어요. 별일 없이 산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저는 원래 오늘 이동재 기자 관련 아이템을 준비하려다가 채널 A 그 뭐 사실 할 얘기도 많고 검은 유착. 기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구석도 많은데 제 관련 재판에 저도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템은 피고죠 지금. 까이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동재 기자의 판결이 이번 이 재판 판결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본인 재판 판결에. 관측도 있어요. 안 좋게 영향이 있겠네. 당연하죠. 그래서 당사자. 네, 그거는 이제 좀 참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우리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일단 갖고 왔어요. 파마는 전역 후회하라는 후임병을 3도 폭행한 해병.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제목도 잘 뽑았고 별거 아닌 기사인데 어쨌든 잘 써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댓글도 많이 달려서 조회수가 높은 기사였어요. 좀 궁금했던 기사인데 한번 이제 기사 내용을 안 본 분이 많으실 테니까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 직전에 똑같은 내용을 다른 언론사에도 썼어요. 다른 언론사에서 먼저 썼어요. 썼는데 근데 이거는 별로 이 내용은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뉴시스에서 제목을 후임병에게 3단봉 휘두르고 주먹질 반복한 20대 집유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 근데 뭔가 약간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군대에서 이런 폭행이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다음에 길 가는 수도자님이 이러니까 아들 군대 보내고 싶은 부모가 있겠냐 후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말이야. 네이버에도 초범 집유는 범죄가 경미할 때나 적용해야지 법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는 안 나온 내용. KBS 기사에 나와가지고 댓글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역시 기자의 본분은 침소봉대라는 것을 나쁜 의미가 아니고. 아니 근데 제가 이거 기사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이기야 이게 무슨 어디 커뮤니티에서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이기야는 일베에서 쓴 네. 말. 아 그래요? 그 비하라기보단 거기에서 주로 쓰이는 말. 근데 주로가 아니라 일베에서만 어머나 쓰는 맞아요. 이기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제로 사투리잖아. 사투리지만 이제 일베가 전용하는 하게 그런 되는 단어가 돼버렸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글로는 그럴 수 있는데 사투리가 입에 밴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말 아니에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좀 그래서 그래요? 댓글에서 아. 이제 봤는데 그런 건 이제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많이 쓰고 뭔가 20대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하시는 아예 분들이 할아버지가 많더라고요. 마 내가 다 했다 이게야 이러면 나생을 그냥 했다 이게야. 마 서장하고 싹 다 했다 이게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40대 30대 20대 10대가 말끝마다 이기야라는 말을 한다면 한 번쯤은 그의 이제 커뮤니티 접속 기록을 의심해봐야 할. 일배충이실 가능성이 높다. 그게 하나 궁금했고 군대 근무용 3단봉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근무할 때 여기 이제 초병 같은 경우에 총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요만한데 이거를 3단원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 이걸 나오면은 촥 하면 이게 따다닥 하면서 펴져요. 경찰 그래서 쇠몽둥이 진압하는 쇠몽둥이. 네, 맞으면 뼈 부러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 피고가 A 씨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후임 폭행해서 가해자가 A신 거죠. 가해자가 A 씨죠. 폭행해서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해병대 그러니까 옹진군이니까 뭐 백령도로 추정이 되죠. 저기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그러니까 꽤 세게 나왔죠. 그런 내용인데 이제 어떤 폭행을 했는지 과정이 이게 참 A 씨가 가해자고 B 씨가 피해자인데 자 A 씨가 가해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판결문 제가 이제 해당 기자한테 받아서 봤고 기사도 자세히 봤는데 A 씨가 물론 폭행을 한 건 잘못하고 벌을 받아 마땅하고 벌을 이미 받았지만 이게 과연 A 씨만의 잘못인가 일단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폭행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2월 말이래요. 이제 가해자 A 씨가 후임병 B 씨에게 그러니까 이 판결을 보니까 병장과 상병이더만.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같이 부대에 있었던 최소 1년 이상 같이 있었던 관계죠. 이 B 씨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기야. 이기야 말끝마다 이기야. A 씨가 이제 이게 저는 몰랐지만 이게 뭐 일베 용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지 마라. 근데 이제 말을 안 듣고 계속 쓰니까 이제 주먹으로 팔을 뭐 이렇게 얼굴이 이런 게 아니고 팔을 이렇게 수십 차례 때렸대요. 이제 그게 하나의 사건이고. 자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료가 또 친한 1년 동안 같이 뭐 친한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같이 있는 동료가 말끝마다 이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베 용어인 걸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쓰지 말라 했는데 계속 쓰는 거야. 네. 그래서 주먹으로 팔을 막 이렇게 막 때린 거지 수차례. 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오케이. 그로부터 2개월 뒤에 2개월 뒤에 아까 얘기했던 그 3단봉을 3단봉. 이제 순찰을 준비하다가 뭐 그 과정은 여기 생략이 돼 있으나 이제 A 씨가 B 씨 그러니까 후임을 이제 3단봉으로 툭툭 쳤대요. 3단봉으로 A 씨가 B 씨를 네. 그러니까 일베 그 후임을 용어를 쓰신 분을 네. 근데 그 후임이 이제 3단봉으로 맞은 후임이 툭툭 쳤대. 맞으니 그러니까 선임이 툭툭 치니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도 약 안 드셨습니까? 선임한테 그래서 이제 A 씨가 열받아서 3단봉을 펼쳤나 봐. 55cm가 됐다는 걸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쪽 팔, 등, 다리를 수십 차례 때렸대요. 그리고 뭐 같은 달에 또 침대에 누워 있던 뭐 이렇게 A 씨가 팔과 다리로 B 씨의 목과 허리를 수십 초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발을 걸었나 봐. 뭐 그런 이제 장면 2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게 이제 잠깐 근데 이게 선임한테
상태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약 안 먹었습니까? 이거는 근데 약간 나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둘이가 엄청 친한 그러니까 건가? 되게 친하지 않은 되게 얘- 친한 거일 수도 있고. 뒤로 가면 친한 게 확실하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친한 후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도 많아요. 아 그래? 네, 김기현님 미쳤습니까? 막 김기현님 휴가 안 나가 돌았습니까? 야 이 새끼야, 그래서 막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심각하게 때렸는지 아무튼 10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여튼 뭐 이제 3단봉을 펼치면 조금 특수폭행이 특수폭행.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선임이 A 씨가 전역을 이제 일주일 남았어. 아 이제 가해자가 일주일 후에 저녁이야. 네. 이제 부대에도 이발소가 있잖아요. 웃지 마. 부대 이발소에서 파마를 자 부대 이발소도 요새 파마할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한데. 부대 이발소는 그냥 바리깡으로 그냥 밀어주는 데 아니, 아닙니까? 머리가 있나? 파마를 머리가 있나 진짜? 아니 병장 때쯤 되면 다 자라서 나오잖아요. 긴 많이들. 예. 아니 파마를 나가서 해야지 군에서 왜 하지? 아무튼 왜 이렇게 웃어? 군대 여러분들 군대 이발소는 이발병이 하거든요. 이발병은 그러니까- 누굴 시키냐면 그냥 아무나 시켜요. 근데 거기서 파마를 되게 하지. 뭐 하여튼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파마를 한 것도 좀 이제 거기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해. 그 3단봉으로 이제 폭행을 했던 전력이 있는 후임한테 그 후임 아까 그 이기야 썼던 그 후임한테 예? 머리가 잘 어울리냐고 물어봤고 내 머리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 싸지방에 있던 그러니까 B 씨는 싸지방에서 스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사이버 지식방 싸지방에 싸지방이라 그래요? 싸지방이에요. 싸지방에 돌고 있는데 옛날에 자기가 뚝갑 했던 후임이야. 그 후임한테 가서 야 나 머리 잘 어울리냐? 그러니까 친한가 봐. 친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B 씨가 이렇게 말을 해. 전역하시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용실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이런- 말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조언 아니에요? 어. 아이고 왜 파마를 나가서 하지? 일주일 남았는데. 왜 병신아 이러지. 일주일 남았는데. 어. 그랬더니 이제 또 화가 나셨는지 주먹으로 팔을 때렸대요. 주먹. 근데 보통 우리가 주먹으로 때리는 팔 건가? 때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강도로 때렸는지 모르겠네요. 판결문에도 뭐 그 자세한 건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상황실에서 둘이 함께 이야기를 하다 A 씨, B 씨가 이제 잘 붙어 다니나 봐. 계속 둘이 함께 이야기를 계속 하네. 장난을 이제 굉장히. 한다고 해서 B 씨의 오른쪽 팔을 꺾었는데 팔을 꺾으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그러다가 A 씨의 기사에는 중요 부위를 쳤다고 했는데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판결문에는 이 새끼 선임 땡땡 치려고 하네 뭐 이렇게 나와요 말이. 이제 그런 날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온문시선 B 씨가 실수로 A의 중요 부위를 가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오려고. 나려고 하다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팔을 빼려고 하다가 그게 됐대요. 그러니까 후임이 B 씨가 밀배 용어 쓰시던 분이 선임이 자꾸 팔 꺾으니까 중요 부위를 가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는 고의가 아니었던 것 그랬더니 같아. 이 새끼 선임 땡땡 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또 B 씨를 팔과 막 때린 거야. 등을 이제 때려. 자 이게 다예요. 판결문에 읽어도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이 폭행 혐의가 인정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단봉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뭐 여기 보면 이제 목격자들도 나오고 그게 이제 저 A 씨는 별로 이렇게 큰 상처가 안 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또 놀랬던 게 이 B 씨의 논리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범행 장소가 서해 최북단인 땡땡 그러니까 백령도가 확실해. 그러면 5월까지도 강추위가 지속돼서 항상 내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전투박하고 뭐 야전 상의 혹한복까지 입기 때문에 때려도 상처가 잘 안 난다 원래 라는 주장을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지만 때려도 상처가 안 날 수 있으니 네가 때린 걸로 정상 참작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참 이게 군대에서 폭력을 이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폭력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양형을 하고 다스려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KBS 사이트 댓글 정 작가님 좀 읽으시죠. KBS 사이트 행복은 돈이다 인정혜님이 후임놈이 살살 약 올렸구만. 드림님이 군 시절 취사장 현수막 문구가 생각난다. 맞을 짓도 말고 때리지도 말자. 네이버에 오란 땡땡땡땡님이 뭐 사람 때린 게 잘했다고는 못하겠고 처벌도 그렇다 치는데 후임도 군기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전 사실 그냥 딱 그냥 자연인 김기화가 이 기사 읽었을 때는 둘이 되게 친한 사이 같이 좀 느껴지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후임이랑 막 총으로도 서로 막 툭탁툭탁 때리고 막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이게 그냥 장난이었으면 이 그 일베 용어 썼던 B 씨가 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도 않았겠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아서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죠. 네. 사실 댓글의 80% 정도가 다 이런 KBS 사이트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뭐 때린 선임도 잘한 건 없는데 후임도 뭐 그렇게 원래 선임하고 되게 막역한 사이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다들 군대 안 가봤냐? 왜 이런 판결이 나오냐?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네. 그 앞에 어디 기사였죠? 뉴시스. 뉴시스는 그걸 읽었을 때 반응이랑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덕후 댓글 오중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덕후에서 익명으로요. 기사 내용 보니까 도구를 사용한 특수 폭행까지 있구만. 무슨 인정이야? 그냥 핑계 있는 무덤이지. KBS 사이트 안경이님이요. 때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때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그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니까 이제 막 전역한 대학생한테는 상당히 큰 처벌이죠. 이제 뭐 취업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게 이제 그 후임이 이제 고소를 해서 그렇겠죠. 재판에 왔는데 군대 내에서 폭력은 물론 뭐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지만 지금 저는 이게 뭐 기사와 제 판결문만 보고는 사실 좀 판단이 잘 안 서요. 근데 여기 주어진 정보로 봤을 때는 이거 왜 가져오신 거예요, 선배? 근데 이거 이게 워낙 기사가 최근에 제일 많이 읽혔어. 맞아요. 우리 디지털 기사. 그래서 나는 보통 디지털 기사가 많이 읽힌 거는 뭐 리포트를 해서 이제 관련된 콘텐츠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일단 뭐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 기사였는데 내용을 보니 더더욱 이게 참 별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도 참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 기사였기 때문에 뭐 요새 세태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폭력을 아예 그냥 없애야 되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일인데 문제를 삼았다는 거는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뭐가 있으니까 고소를 했겠죠. 뭔가 감정 상하는 뭔가 사람 빡치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고소를 했던 것이고 어느 정도 사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형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기계적으로 판결문 기사나 이런 걸 쓰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 또 이것도 참 쉽게 쓸 수 없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상에 참 다양한 그쵸. 사례가 있다. 있어. 여기 근데 다음에 막수리님이 군대 폭력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밝혀졌구나. 고소당하더라도 집유니까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뭐 군 내의 폭력 문제를 우리가 사실 그동안 많이 다뤄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말하기 끔찍한 그런 사고부터 이런 되게 사연이 되게 독특한 이런 사고까지 계속 있는데 이 군대의 이런 폭력 문화 근절시켜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런 약간 독특한 케이스 있었다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오구정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갑질 논란 팀장도 시험 부적절성 알았나? 라는 기사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에 그 서울대 그 학생 기숙사에서 숨진 청소 노동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로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어디서 맡을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서 아직 조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치러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미화 업무 필기고사 모의입니다. 점수를 근무 성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도 이런 시험을 비롯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탓이라는 게 청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겪었던 그 이상주보다 앞으로 겪어야 될 것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엄청난 그런 자괴감과 어려움과 직원들을 말도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해당 팀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서울대 기숙사 관계자는 시험은 교육훈련이었고 괴롭힘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상조사는 20일 넘게 공전 중입니다. 서울대는 학내 인권센터에 맡기자는 입장이지만 유족과 노조는 노사정 공동조사를 요구 중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에서 뭐 서울대 쪽에서의 주장은 그런 이제 권력을 이용한 압박이나 뭐 이런 거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요 기사를 보시면 더 빡치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짧게 한번 그 개요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4층짜리 기숙사의 그 샤워실, 네. 화장실,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요거를 담당하는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가 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제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사인이 나왔죠. 근데 심근경색이 대표적인 이제 과로로 나타나는 그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2019년에 한번 청소 노동자가 또 그 폭염 속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그 돌아가신 노동자 추모식도 매년 열고 막 했었거든요. 환경 개선해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러던 중에 그게 개선되지 않고 또 다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에 그 주목이 됐던 사건이기도 하고 이 이후에 밝혀졌던 그 서울대 쪽에서의 말하자면 갑질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서울대 학생처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 이용한다는 노조에서 이거를 뭐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뭐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등 이런 식의 어이없는 그 발언, 해명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그런데 청소노동자분에게 필기 시험을 보게 했다는 그렇죠. 그게 어처구니 없는 제일 어이가 없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기자들이 이런 과로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청소노동자의 그 과로에 대한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사실 그 시험 보게 한 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뒷전을 밀려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정치인도 시험 봐서 뽑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서울대 그러니까 시험 만능주의가 불러온 어떤 갑질의 새로운 유형이 아닌가. KBS 유튜브 댓글 정유럽 기자 좀 보십시오. 권진홍님이 청소 노동자가 청소만 잘하면 되지 뭔 시험이야. 청소하는데 복장이 무슨 놈의 구두랑 정장 입으라고 이은병하네. 덕후의 익명으로 결속력 타령하는 게 이미 갑질이란 걸 지들만 몰라. 자, 이게 뭔데 뭐 복장까지 이렇게. 그 시험을 매주 뭐 한 번씩 보게 그 쪽지 시험을 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이 건물의 준공 연도는 몇 년도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건물의 명칭을 뭐 한자로 쓰라 영어로 쓰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관악학생생활관이다. 그 기숙사 이름이 관악학생생활관이다. 그럼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나 한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난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을 보도록 하고 뭐 10문제인데 뭐 한 문제 10점씩 해가지고 그 점수가 낮으면은 그걸 막 또 공개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쪽주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덕후의 익명으로 공개적으로 모욕 줘서 자존감 떨어뜨리려고 지들 떨어뜨리고 지들 멋대로 휘두르려고 이게 이제 학교까지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시고 클리앙의 영양제님이 저 평가 잘 받았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인센티브 줄 호의는 없었으면서 불이익을 줄 악의만 있었다는 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회의 관련한 건 그 복장 관련한 건 뭐냐면 수요일 날마다 이제 회의를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남성들은 정장, 남방 또는 정장, 네, 여성들은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품위 멋진 차림, 맞아요, 차림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 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서울대 같은 소리 하고 측에서. 있어.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어떤 언론의 인터뷰 청소노동자 다른 동료들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제 그분은
관리 팀장이 그렇게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퇴근 복장, 그러니까 최대한 멋진 차림을 하고 오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꾸미는 시간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취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다라는 설명을 했다는데 근데 그분은 그게 동의가 됐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댓글에서 멋지다는 뭐였지? 게 도대체 누구 눈에 멋지다는 건지. 그러면서 그럴 거면 품위 유지비를 주고서나 그러니까. 그런 걸 시켜야지. 그냥 자기네들 눈에 멋져 보이고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성이 있다고 이렇게 입고 와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투자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그들의 선민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혈압을. 네. 혈압을. 그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빨리 퇴근시켜주면 되잖아 미친놈들아. 이거에서 또 저 또 어이없었던 게 뭐 시험 보게 해주거나 복장 이렇게 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 돌아가신 분이 뭐 고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고마워했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영화 베테랑 다 봤죠. 네. 거기 그 유아인이 진짜 인간 말종의 재벌 2세로 나오잖아요. 거기 그 장면 혹시 기억나요? 그 이제 유아인이 뭐 대형 병원을 가는데 이제 유해진이 꼬봉으로 나오잖아. 네. 이렇게 뭐 가다가 막 이제 뭐 열받는 일이 있어서 막 승질 부리면서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제 그 뭐 유아인의 오너인 뭐 그룹의 병원인가 보지.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타려다가 이제 못하게 하니까 타세요. 근데 유아인이 되게 그 인자하게 친절을 베풀는 듯다는 듯이 맞아요. 타세요 그러잖아. 맞아요. 태우세요 환자분들. 예, 타세요. 예, 타세요. 네. 굉장히 타도 되는 거지. 그 장면이 당수 뭔가 이렇게 호의를 내가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시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권력자의 인자함 그런 느낌이죠. 계층이 다르다는 거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었잖아요. 그 다르다는 인식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딱 그게 그런 해명이 그런 거죠 지금.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압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자조차도 이거에 맞아요. 대해서는 감사를 표했기 때문에 압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돌아가신 고인은 그 시험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런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돼 있는지를. 근데 이제 요 기사를 갖고 온 거는 요 기사가 뭐였냐면 이제 그 팀장이 시험 출제를 하면서 팀장 무슨 팀장? 관리팀장. 관리팀장은 그 시험 출제한 사람. 그 팀장은 외주업체인가요? 아니요. 그 교직원인 거죠. 학생 처장 밑에 그 처장 밑에 있었던 팀장. 처장 밑에는 아니고 처장이 논문의 지도교수로 맞아요. 알려져 있죠. 이 관리팀장의 지도교수. 그래서 이제 이 처장이 나서가지고 갑자기 관리팀장 편을 들면서 관리팀장도 그렇게 그럼 한 거 아니냐. 서울대 교직원이시고. 그렇죠. 근데 이 관리팀장이 시험을 출제하고 시험을 보게 하는 그때 회의실에 안내문 같은 걸 이제 띄워놨다고 해요. 근데 그 안내문 내용을 보면 이 시험 보는 회의실 스크린에다가 띄워놨는데 시험 점수를 근무 성적 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서울대 쪽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압박은 뭐 없었다, 뭐 이런 인사평가랑 관련이 없다, 근무 성적에 반영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진짜 나의 그 월급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압박이 당연히 됐을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기사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관리팀장이 그렇게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그 시험 관련한 안내문 거기에는 분명히 그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노조에서 공개한 사진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요거를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윗선에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기니까. 왜 이렇게 시험을 치렀고 뭐 이런 건 이제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에는 인사평정에 뭐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문구는 삭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고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 관리팀장은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뺐다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는 학교 쪽에다가는 설명을 했다는 거죠. 보고 누락이네. 지가 한 대로 보고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권한이 없는 사람인 것이고 혼날까봐. 그리고 본인도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은 본인도 이게 과하다는 걸 알면서 왜 했냐 이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거꾸로 그 서울대 쪽에서 그 관리팀장 쪽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이 관리팀장이라는 사람은 인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넣어서 한 거고 노동자들도 그 사람이 인사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논리일 거란 말이에요. 잘 논리네요. 네, 근데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자가 무슨 총장이랑 얘기하겠어요? 누구랑 얘기하겠어요? 그냥 관리팀장이랑 얘기하는 거고 바로 상급자기 때문에 그 관리팀장이 정말 인사권자한테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의 명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시스템상 인사권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안내 문구를 넣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실질적인 인사권으로서 압박을 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드립닷컴 12페이지. 네. 강알리 등킨 도나스? 강알리 등킨 드나스. 강알리가 뭐야? 광알리. 광알리가. 쥐꼬리만한 완장 하나 차면 나대는 게 문제야. 꼭 이런 분들 계시죠. 쥐꼬리만한 완장 하나 차시고 그거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거 재미 들려가지고 갑질하시는 분들. KBS 사이트의 영땡땡땡님이 고과에 반영 안 할 거였다면 오로지 스트레스받게 할 목적이 시험이었다는 얘기네. 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게 서울대 교직원 분들이 하실 짓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전 이번 이 사건 저 뭐 기사 보고 약간 되게 전 좀 되게 뭐랄까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앉혀놓고 너 한분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사람 찍어 누른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박수를 쳐줬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이건 못한 사람들을 뭐 민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잖아요. 개소리. 개같은 소리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냥 애초에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하나도 못 느끼고 우리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줬어. 이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내리 깔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자괴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거를 발상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서울대가 지금 계속해서 감싸는 듯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감싸는 듯한 그 제스처를 계속 취했잖아요. 이거는 서울대 측에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거기에 깔려있는 생각 자체가 뭔가 되게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당연히 사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똑똑한 공부머리랑 이런 EQ랑은 정말 다른 인성은 것 같은 게 공감 능력과의 구민교 전 학생처장이 본인이 예전에 그 공동집필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 교수 20인이 제시하는 현실 비전 코리아 아젠다 2017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대 교수들이 인터뷰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요 구민교 전 처장, 구민교 교수의 멘트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누리는 부와 권력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공중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자에 대한 갑질, 배려와 염치 없음, 갑을 관계로 얽힌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때로는 피해자가 된다. 이로 인해 부와 권력의 세습이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판쳐 정치, 사회, 공동체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신 게 본인의 아닐까. 페이스북에서는 이 돌아가신 고인의 청소량이 많지 않았다.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네. 정치권 노조 눈치 봐야 되는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뭐 무기력감이 든다고 했나요? 뭐 모욕감을 느낀다. 서울대 구성원 여러분들 좀 부끄러우심을 좀 느껴야 좀 되지 않을까. 다행히 이제 서울대 재학생들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네. 같이 이제 싸우고 있죠. 그리고 계속 이런 개선 청소 노동자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를 계속 했었대요. 재학생들 학생회를 중심으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도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요즘에 2030 세대가 뭐 어쩌다는 둥 뭐 세대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데 니들 인생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난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랑종보다 더 무서운 얘기야 이게. 우리 곁에 있는 마귀잖아 진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갑자기 네, 오늘 방송도 이제는 촬영 한번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기자님들. 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업로드되죠.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되는데 유튜브 말고도 많네요. 많습니다. 예. 네.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은 이제 곧 끝이 나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아직도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